안녕하세요. 12월 21일 토요일 유클리드 기하와 비유클리드 기하 스터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스터디를 하고요. 이제 다음 주 스터디는 한 차례 쉬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스터디는 정겨운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이어서 간단하게 또 조금 그 복소각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냥 그 지나가는 길에 지난번에 얘기했고 제가 뭐 슬랙에 올릴까 했었는데 그냥 간단한 얘기를 먼저 하나 할게요. 우리가 그때 알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인버전이 있잖아요. 예, 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어, 어, 적당히 유명한 정리 중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게 톨레미 정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폴로니우스 정리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그 아폴로니우스 정리를 어떻게 인버전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아폴로니우스 정리라는 게 뭐냐면은 어, 아폴로니우스 정리 이름 붙은 게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 두 개가 있어요. B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두 변에 이르는 거리에 B, 그래서 PA 대 PB가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1대 K인 그런 점 K의 자취. K, 그럼 K의 자취가 아니고 점 P의 자취. 자취의 그 모양, 그러니까 모양.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이렇게 되는 어, 것은 만약 K가 1이면 뭐 당연히 1대 1이 되는 녀석은 AB의 수직 이등분사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편의상 K는 그냥 양수고 K는 1이 아닌 경우만 하겠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들어는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1대 K로 내분하고 그다음에 이걸 1대 K로 외분하는 점 두 개의 XY가 있으면은 이 두 점을 양 끝으로 하는 그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그런 원위에 있다. 그런 얘기를 아마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의 증명이 조금 살짝 귀찮거든요. 근데 그걸 인버전으로 어떻게 그렇게 쉽게 증명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제가 해보려고 그래요. 네, 먼저 그러면 이것은 이제 K가 1이면은 수직 이등분선이고 K가 1이 아니면 어떻든 원이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데 어, 먼저 일단은 K가 1이 아니면은 직선은 될 수 없다는 건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요. 왜냐하면 이 x란 점이 있고 y란 점이 있는데 직선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xy를 잇는 이 직선이 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점들은 일대 k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두 개가 있으니까 이제 그냥 직선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그게 이제 하필이면 정확하게 원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건데 알고 싶은 건 뭐냐면은 반지름 아무거나 잡아도 상관없어요. A를 중심으로 하고 뭐 반지름이 R인 거 아무거나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주장은 뭐냐면은 이 P의 반전점 있잖아요. 이 녀석을 이 원에 대해서 인버전 한 거, 그렇죠? P 프라임이 B 프라임을 중심으로 하는 원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증명을 먼저 할 거예요. 그러니까 P가 원 위에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고 P의 반전점이 원 위에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뭐죠? 원의 반전점은 반전하면 원이나 직선이 되는데 직선이 안 된다는 건 아니까 이 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P 프라임이 이걸 중심으로 원 위에 있다는 게 진짜 쉽게 증명이 돼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A가 있고 B가 있고 이 녀석의 반전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P가 있고 P의 반전점이 있잖아요. P 프라임이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때 이런 식으로 반전점이 있으면은 여기 있는 이 삼각형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닮은 삼각형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저 이게 바로 반전에서의 핵심 관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닮은 모양이기 때문에 AB 프라임 대 B 프라임 B가 AB 이것 대 이거는 그렇죠? 그 녀석은 거꾸로죠. 이것 대 이게 된다. 그래서 AP 대 PB가 된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뭐라고 했냐면은 1대 K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전을 시키면은 요 녀석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B 프라임 P가 K에다가 AB를 곱한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놀라운 게 AB는 고정돼 있잖아요, 이미. 그다음에 K도 고정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건 일정하다고요. 어, B 프라임. 그렇죠? 아, 네. B 프라임. 네. 그래서 B 프라임, P 프라임이 일정해요. 끝났죠. P 프라임은 B 프라임을 중심으로 하는 원위에 있다고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쉽잖아요. 금방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버전에서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이런 게 있었죠. 이게 이제 그건 증명됐고 어떤 점이 있는데 A란 점이 있고 P란 점이 있을 때 P의 수직인 직선 위의 점을 우리가 인버전을 시키면은 뭐가 된다고 그랬냐면 이것은 이게 P 프라임이 있고 이 녀석을 이렇게 A하고 P 프라임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위에 있다. 그런 얘기 우리가 한 적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게 여기 있는 이 녀석하고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닮은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직각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뭘로 반영이 되냐면은 여기가 직각이라는 말로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네, 그런 종류의 그 사고 방식.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의 각이라는 것이 다른 쪽에서의 그 각으로 변형이 되고 뭐 반대도 역시 성립하고 그다음에 길이의 비라는 게 좀 뒤집어 가지고 변형이 되는 그런 종류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아무튼 그런 얘기들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지난번에 G가 복소수일 때 예, 2의 G제곱이라는 걸 소개를 했었죠. 그 녀석은 어떻게 됐냐면은 G가 X 플러스 YI일 때 물론 XY가 실수 됐을 때 이 녀석은 2의 X제곱에 코사인 Y, I 사인 Y가 된다. 예, 그런 얘기를 이렇게밖에 만들 수가 없다. 예, 그렇게 되는 이유는 미분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되고 2의 0제곱 1이 된다는 이 두 가지 성질만 가지고는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그때 제가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어,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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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제 복소수에서의 얘기고 이걸 가지고 한 가지 더 그때 얘기를 하려다가 제가 까먹고 안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사실로부터 지수법칙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지수법칙. 다시 말해서 2의 G제곱에다가 2의 W제곱을 하면은 2의 G 더하기 W제곱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건 2의 A 더하기 BI가 AB가 다 실수일 때 C 플러스 DI가 과연 2의 A 더하기 C 더하기 B 더하기 DI냐 하고 물어본 거잖아요. 맞죠? 이게 성립하는지 물어본 건데 이건 써보면은 과연 코사인 B, I 사인 B 하고 2의 C의 코사인 D, I 사인 D가 같으냐 하고 물어본 거죠. 뭐랑? A 플러스 C 코사인의 B 플러스 D I의 사인의 B 플러스 D 이게 되느냐 하고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이거 곱한 게 이게 된다는 거 이미 실수 레벨에서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0이 아니니까. 그래서 주장이 뭐였냐면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사실은 주장은 코사인 B에 I 사인 B 그래서 코사인 B, I 사인 D 이 녀석이 코사인의 B 플러스 D, I 사인의 B 플러스 D라는 걸 보이란 주장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해보면 실수분은 이거하고 이거 하면은 뭐예요? 코사인 B, 코사인 D, 사인 B, 사인 D. 그래서 이거하고 이게 같으냐고 물어본 거니까 코사인의 덧셈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허수를 해보면은 사인의 덧셈 법칙 돼요. 그래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가 바로 복수 지수 함수의 지수 법칙이라고. 이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삼각함수하고 지수함수가 복수 레벨에서는 어떻게 이게 두 개가 연관될 수밖에 없는지를 또 한 번 보여주는 거예요. 지수 법칙이 곧 삼각함수의 덧셈 법칙이라고. 두 개가 같은 말이다. 그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복수 지수 함수였고 뭐 복수 지수 함수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긴 많은데 이제 나중에 뭐 혹시 필요하면 얘기를 하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실수 지수 함수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해요. 이 실수 지수 함수 중에서도 밑이 2인 녀석, 2의 x제곱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려고요. 그럼 2가 뭐냐 하는 거죠. 이가 이제 우리말로는 자연상수라고 부르는 그런 녀석이죠. 그래서 오일러 상수라고도 부르고 뭐 네이피어 상수라고도 부르는 그런 녀석이라고요. 이게 정의하는 방법이 최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걸 정의하는 방법이. 예, 제일 첫 번째 방법이 고등학교에서 보통 책에서 취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예요. 1 플러스 n분의 1에 n제곱에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극한이 바로 2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정의에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라면 문제가 뭐냐면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해야 되거든요. 극한값이 있는가? 이거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 값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발달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며 혹은 뭐 진동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좀 귀찮아서 얼버무리고 넘어가죠. 고등학교에서는.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정의하는 방법이 있어요. y는 x분의 1이라고 돼 있는 이렇게 그래프에서 여기가 1이고 그래서 뭔가 여기까지의 a까지의 넓이가 딱 1이 되는 그런 a를 2라고 정의해요.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뭐 할 수 있죠. 그럼 이건 좋아요. 이게 상당히 괜찮잖아요. 넓이라는 그 기하학적인 개념을 이용해서 정의를 했고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 명백하잖아요. 그래서 어딘가 가다 보면 넓이가 1이 되는 게 있겠지. 물론 어, 그 얘기는 해야죠. 이 넓이가 언젠가는 1을 넘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줘야지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무한히 커진다는 걸 쉽게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증명하는 건데 이 녀석은 넓이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라서 사실은 뭘 계산하고 있는 거냐면 x분의 1 dx라는 이 적분을 계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분으로 2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적분을 이용해 가지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뭐 아마 좀 배운 분들은 알겠지만 이건 로그거든요. 그래서 로그이기 때문에 로그를 먼저 정의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로그를 정의하고 지수함수로 그것을 역함수로 2를 정의하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불편해요. 지수함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로그를 먼저 정의한다는 게 이제 불편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수함수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의가 이제 보통 이제 n 팩토리얼 분의 1, 2 팩토리얼 분의 1, 3 팩토리얼 이걸로 정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이게 수렴한다는 거 증명이 쉬워요. 비교적. 왜냐하면 이것들이 팩토리얼이 너무 많이 커지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기본적으로 팩토리얼이 커지는 게 그 지수함수 그
뭐죠? 등비수열 아래 n제곱보다 n 팩토리얼이 일반적으로 항상 더 크잖아요. 그래서 그 녀석이 역수니까 이것보다 훨씬 작아지고 공비가 뭐 1이라고 돼도 되고 2라고 돼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 등비수열보다 작기 때문에 이게 수렴한다는 걸 쉽게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건 수렴성의 증명이 쉽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녀석은 여기로부터 확장하기가 약간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고등학교에서 이제 1번 정의를 많이 택하는데 이제 극한값의 존재성에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근데 이 세 개가 전부 다 사실은 똑같은 값을 준다는 것도 또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1번을 정의를 해도 그게 2번의 답이 되고 3번의 답도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 게 약간의 문제인데 어쨌든 어, 이라는 것은 이제 정의가 됐다고 치고요.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고 이제 2의 x제곱이라는 걸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녀석의 미분이 자기 자신이 된다 하는 것을 1번을 가지고 증명하는 게 제일 쉬워요. 제 생각에는. 1번을 가지고 증명하는 게 제일 쉽고 2번을 가지고도 증명할 수 있어요. 2번을 가지고도 이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거든요. 로그 함수가 미분하면 x분의 1이 된다는 것 때문에 이 사실이 성립해요. 상당히 재밌는데 그것도 필요하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지수함수의 핵심 성질 중에 하나가 이거고 그다음에 역시 2의 0제곱이 1이라는 사실이 어, 유도가 돼요. 사실 뭐 지수함수는 0제곱 하면 1로 정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어,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테일러 정리라고 부르는 그런 개념에서 어떤 함수를 생각하고 싶으냐면은 여기 있는 저 위에 있던 저 3번 정의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0 팩토리얼 1 팩토리얼 분의 x, 2 팩토리얼 분의 x 제곱, 3 팩토리얼 분의 x 세제곱 뭐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예요. 팩토리얼이 이 지수함수의 이 거듭 제곱 이런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빨리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이 엄청나게 작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수렴해요. 항상 수렴.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걸 이제 이런 종류의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거듭 제곱급수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렇게 부르는 녀석인데 거듭제곱수는 수렴하면은 진짜 좋은 성질이 있어요. 뭐냐면은 미분할 때 그냥 미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미분하면 0이고 이건 미분하면 x잖아요. x 미분 1이고 그다음에 뭐 n 팩토리얼 분의 x n 제곱 있을 테니까 이건 미분하면은 n 팩토리얼 n x n 마이너스 1이니까 n은 이거랑 하나씩 없어지니까 팩토리얼 분의 x n 마이너스 1 되잖아요. 그래서 x의 제곱이었던 것은 1 팩토리얼 분의 x의 1제곱이 되고 세제 3팩토리얼이었던 것은 x의 제곱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 녀석이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여기 있는 이 fx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 fx에다가 0 대입해보면 뒤쪽은 다 0이잖아요. 그래서 1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미분해서 자기 자신이고 0 대입하면 1이기 때문에 fx는 2x제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한 관찰이고 그래서 2x제곱은 1, x, 2 팩토리얼 x의 제곱, 3 팩토리얼 x의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지수함수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냥 지수함수를 이런 식으로 거듭제곱급수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 생긴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한 가지 이걸 가지고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해본 사람이 별로 많이 없던데 왜 안 해보는지 몰라. 이 x제곱하고 이 y제곱을 한번 곱해볼게요. 그렇죠?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보자고요. 그러면 저 제일 앞에 있는 상수는 1이잖아요. 그 다음에 1차식 부분을 모아요.
그러면은 1 팩토리얼분의 x 더하기 y죠. 맞죠? 그 다음에 2차식 부분을 모으겠어요. 2 팩토리얼은 y 제곱이 있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x 제곱이 있죠. 그 다음에 요 놈하고 요 놈을 곱해가지고 2차식 부분이 나오잖아요. 1차식, 1차식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1 팩토리얼분의 x하고 1 팩토리얼분의 y니까 2배 xy가 나와야지 분모가 2 팩토리얼이 된다고. 그렇죠? 마찬가지 해보세요. 이거 돼요. 이거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1 팩토리얼분의 x 더하기 y. 2 팩토리얼분의 x 더하기 y의 제곱. 3 팩토리얼분의 x 더하기 y의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2의 x 플러스 y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물론 여기에서도 사실 정당화를 많이 해줘야 돼요. 무한히 더한 것을 이런 식으로 항별로 전개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과연 합당한 거냐? 그 얘기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돼요. 이게 거듭제곱급수에서 또 성립하는 놀라운 성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듭제곱급수가 그래서 중요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게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 누가 여기에 이 x제곱이 아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녀석이 있었는데 여기다 형식적으로 i, y를 대입해 보자는 생각을 했어요. 형식적으로. 그러면 1 팩토리얼분의 i, y, 2 팩토리얼분의 i, y의 제곱, 2 팩토리얼분의 i, y의 세제곱. 뭐 이런 걸 해봤겠죠. 자, 그런 다음에 실수 부분만 꺼내면 2 팩토리얼분의 이게 실수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게 있었겠죠. 이거 있고 그다음에 허수 부분은 여기에서 1 팩토리얼 분의 y가 있고 이것은 i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i가 되고 뭐 이런 거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아까 이 거듭제곱수 이론을 우리가 쓴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 녀석을 예를 들면 gy라고 써봐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다음 밑에 있는 이 녀석을 hy라고 쓰겠어요. 그거 되면 g 0은 1이고요. h 0은 1이에요. 그다음에 이것도 뭐 팩토리얼이 항상 더 크니까 이 녀석도 다 수렴하거든요. g 프라임 y를 구해보면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건 미분하면 0이고 이건 미분하면 요거잖아요. 그거만 다른 거. 그래서 마이너스 hy가 돼. 마찬가지예요. h를 미분하면 요건 미분하면 요거 되고 요건 미분하면 요거 되고 그래서 이것은 gy가 돼요. 네, 특별히 이 녀석은 두 번 미분하면 부호가 바뀐다고요. 그렇죠? 두 번 미분해서 부호가 바뀌는 것의 대표적인 게 바로 코사인과 사인이에요. 코사인과 사인인데 0에서 1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뭐예요? 지금 이거니까 H형은 G 프라임 제로가 현재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되겠죠? 그렇죠? 잠깐 이상한데? 아, 이거 0이구나. 이게 0이고. 네. 두 번 미분해서 부호가 바뀌는 건 코사인과 사인 혹은 그러니까 GY는 그래서 이런 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밖에 될 수 없다는 게 이제 미분 방정식에서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이고 그런데 G0가 1이고 G 프라임 제로가 1이라는 사실로부터 GY가 정확하게 코사인 Y라는 걸 알 수 있거든. 마찬가지 HY는 사인 Y라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게 코사인 Y가 되고 이게 사인 Y가 되기 때문에 이게 돼야 된다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거듭제곱수 이론으로부터 이런 종류의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이걸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
자, 그 다음에 뭐 또 비슷한 건데 제가 예전에 행렬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해 보겠다고 했던 것 같으니까 행렬로도 한번 해볼게요. 이 복소수는요 x 플러스 i, y가 있는데 이 복소수를 무엇에다 대응을 시킬 수 있냐면은 x, x 마이너스 y, y라는 2 곱하기 2 행렬에다 대응시킬 수 있어요. 이런 행렬로 생각하자고요. 그러면은 뭐 a 더하기 bi에다가 c 플러스 di 한 녀석은 무엇에 대응시키는 거냐면은 a, b, b, a에다가 c, b, c, c 마이너스 d, d인데 이거 뻔하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또 뭐랑 대응이 될 거냐면은 a 플러스 c, b 플러스 di. 그래서 복소수의 덧셈이 덧셈으로 간다고요.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게 바로 이거예요. c 플러스 di. 이 녀석은 ac 마이너스 bd, 그다음 ad 플러스 bc, i가 될 텐데 이 녀석은 뭐랑 대응이 될 거냐면은 ac 마이너스 bd, ac 마이너스 bd 마이너스 ad 플러스 bc, ad 플러스 bc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a 마이너스 b, da, cc 마이너스 dd 이거 계산해 보면 이거 나와요. ac 마이너스 bd 이거 되잖아요. 마이너스 되잖아요. 이것도 되거든요. 다 돼요. 그래서 복소수의 곱하기는 그것에 대응하는 행렬의 곱하기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소수를 이런 특별한 2 곱하기 2 행렬로 생각해도 상관없다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해도 좋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x의 1, 0, 0이라고 y의 0, 마이너스 1, 0. 그래서 이게 i의 역할을 하고 이 녀석이 1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행렬에 대해서도 행렬에 뭐 A, B, C, D 그래서 어떤 행렬이 있으면 이것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1, 0, 0, 1 더하기 1 팩토리얼분의 A, 2 팩토리얼분의 A 제곱, 3 팩토리얼분의 A 세제곱 이렇게 정의할 수 있거든요. 정의하면 돼요. 행렬에 대해서도. 그러면 연습 해보세요. 2에 0, 마이너스 1, 0 파이 다시 말해서 2에 0, 마이너스 파이, 파이 0 이 녀석은 뭐냐면은 이걸 현재 우리가 복소수로는 뭘로 보고 있는 거냐면은 이 녀석이 i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0, 마이너스 1, 0을 i로 보고 있잖아요. 이것에 해당하는 거고 이 녀석을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럼 똑같이 나와요.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 아, 아예 더 2, 2에 어, t라고 할까? 0, 마이너스 1, 1, 0 다시 말해서 2에 0, 마이너스 t, t 제로 해보면요. 이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응하는 복소수를 이런 식으로 복소수 레벨에서는 이렇게 성립한다고 딱 볼 수 있다. 그래서 행렬에서도 똑같이 확인이 돼요. 그래서 어, 뭐 이런 건 연습 삼아 해보면 이거 여기서도 당연히 그 아까 거듭제곱수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역시 할 수 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수함수에 관해서 뭐 사실 뭐 얘기하려면 할 게 진짜 많아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내용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해주시고요. 저 질문. 아까 그 거듭제곱급수에서 그 미분을 하셨는데 막
지수에 행렬이 올라가 있어도 미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것도 다 돼요. 음, 음, 그 음, 수렴한다면 된다는 게 다 입증이 돼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사실 그 복소 함수 이론을 보면은 이 거듭제곱수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거듭제곱수 이론을 사용하는 게 이제 바이오 슈트라스나 뭐 포시 이런 사람들이 주장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된 건데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제곱수는 그냥 무한히 더해져 있지만 그것의 미분은 각각을 미분해서 더해도 되고 뭐 미분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잘 된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풀이의 급수나 이런 건 그런 게 안 돼요. 풀이의 급수를 각각 미분하면 각각을 미분한 것이 풀이의 급수냐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걸림돌이 많거든요. 근데 거듭제 급수는 그런 게 좋아요. 저도 하나 질문 있는데요. 그 아까 네, 위에 지수 법칙 하는 부분 있잖아요. 테일러 네, 시리즈로 한 거를 이제 2의 a 더하기 b 제곱을 이렇게 전개를 해서 보여주신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지수 법칙이 이제 곱하기 말고 나누기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2의 x제곱 나누기 2의 y제곱이 있는데 예, 걔를 해보려고 하면 앞에 괄호 나누기 뒤에 괄호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걔랑 그 다음에 걔가 같은 게 2의 x 마이너스 y 제곱이니까 네, 그 x 마이너스 y 제곱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저렇게 나오는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괄호 나누기 괄호에서 그 x 시리즈랑 y 시리즈를 나누기를 했을 때 걔랑 같은지를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음,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먼저 이걸 하는 거예요. 2의 x를 2의 y로 나눈다. 그렇죠? 네네네. 이것을 2의 x에다가 2의 y분의 1을 곱한 걸로 보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주장은 뭐냐면은 2의 y분의 1이 그냥 2의 마이너스 y라는 거 보이면 돼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쓸 거냐면은 2의 마이너스 y로 오고 근데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이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냥 x하고 마이너스 y에 대해서 하면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보이면 되는데 이것은 이 말과 같은 말은 이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은 이에 이미 이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직접 나누기 해서 하는 거랑은 그렇게 그래도 돼요. 보이기는, 네? 그,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이제 뭐 첫 번째 항의 계수가 1일 때가 편하니까 1이 아니면 뭐 어차피 나누면 되니까 네. A1X 일반적으로 뭐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거 분의 1이 뭐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또 다른 거듭제곱수를 이렇게 쓰고 싶은 거거든요. 네네.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그 사실 조합론에서도 이 사실 이 등식을 만족하는 이 B1부터 B2 이런 개수에다가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느냐가 조합론에서 상당히 재밌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 말과 같은 네. 말은 별거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여기에다가 이 녀석 한 게 1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맞죠? 근데 이건 거듭제곱수니까 그냥 계산하면 되거든요. 아, 네네네. A1 더하기 B1 X 아, 어, 그 다음에 뭐죠? 잠깐만. 그 다음에 잠깐만요. A2, A1, B1, B2, X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네. 이게 1이 돼야 되니까 이거 0이고 이거 0이고 다 0이면 되잖아요. 네. 그래야 되죠. 네. 근데 이게 0이라는 것은 A1이 결정이 되면 B1은 결정이 돼요. B1은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A1으로 2번이죠. 결정이 되잖아요. 이미 이건 결정돼 있을 때 계산하는 거니까. 네네. 그다음에 여기서도 B2도 결정이 돼요. B2는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1, B1인데 B1이 이미 결정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그러네요. 풀어가면은 B1, B2, B3가 전부 다 결정이 된다고요. 네네네. 그래서 항상 구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음, 구하는 그 알고리즘이나 그것의 의미에 관해서는 어, 좀 좋은 조합론 책을 보면 다 나와요. 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라그랑주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게 있고, 예, 뭐 아, 아무튼 그런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나눗셈이 음. 뭔지. 그래서 거듭될 곱수도 나눗셈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뭐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랑 그런 것들도 다 해보면 할 수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거듭제곱의 거듭제곱도 뭔가 조합론적 의미를 줄 수가 있어요. 네, 줄 수가 네. 있어요. 네, 뭐 어떻게 보면 또 합성에 관해서도 뭔가 의미를 주거나 뭐 이런 종류의 얘기도 하긴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는 것 같고, 네. 음, 어쨌든 뭐 의미는 있어요. 네네네. 그 어, 조합이 저희가 순열 조합할 때 하는 조합인가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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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순열 조합할 때 하는 그 콤비네, 콤비네이션이긴 한데, 음, 조합론의 조합은 이제 이런 거 그 순열 조합, 뭐 중복 조합, 뭐 이런 거 중복 음, 순열 이런 거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뭔가를 세는 방법에 음, 관한 이론이거든요. 근데 음, 그 조합론에서 뭔가를 개수를 셀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거듭제곱급수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 거듭제곱급수의 곱셈, 나눗셈 이런 것에 관해서는 조합론에서 사실은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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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예들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게 또 확률론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확률 같은 게 있으면은 뭐 예를 들면 x가 0일 확률, x가 1일 확률 뭐 이런 것들 다 계산해가지고 그 확률 질량함수 같은 게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냥 거듭제곱수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평균, 분산, 뭐 그 온갖 통계량을 구하는데 그냥 미적분 써가지고 거듭제곱수의 미적분으로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통계학에서도 그 기본적인 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트릭이에요. 거듭제곱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합론에서도 사용되고 통계에서도 사용이 되고 그러니까 확률 그러니까 통계가 아니고 확률에서 사용이 되고 그러니까 확률 이론 자체에서 이게 많이 사용이 돼요. 그다음에 뭐 해석학이나 뭐 이런 데서는 당연히 많이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좀 고급 레벨로 가면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 얘기는 혹시나 들어봤는지 모르는데 호몰로지라든지 코호몰로지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다 이런 거듭될 곱수하고 관련돼 가지고 뭔가를 해석 그 식으로 쓰면은 상당히 어, 이해만 하고 나면은 멋있는 식들을 거기서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거듭될 곱수가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그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항분포 배우고 네, 그리고 이항분포 개수가 커지면 이제 정규분포 모양이 된다라고 하고 정규분포 그래프가 식으로 쓰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그때 E라는 그 문자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아 그렇죠. 그냥 그거는 그러니까 받아들여라 그렇게 하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뭐 넓이를 구하면 어떻다 하는데 그 넓이는 나중에 구할 수 있으니까 받아들여라 막 그렇게 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 이항분포의 극한이 정규분포가 된다. 정규분포로 다가간다. 이 사실이 이제 그것도 이제 일종의 큰 수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다르게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증명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다가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을 이제 또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저 확률론에다가 극한을 섞어가지고 이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그건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증명이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받아들이고 넘어가자 하는 거죠. 정규분포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가우시안이잖아요. 네, 그거가 모양이 이렇게 종 모양처럼 생겼는데 그 요런 식으로 생긴 애가 예를 들어서 뭐 1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약간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걔를 왜 굳이 2의 마이너스 x제곱 형태로 그 네, 정규분포를 꼭 정의를 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조금 있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그 이항분포의 극한이 다가가는 그 함수가 뭐냐는 거예요. 네네네. 그 함수가 바로 그 2를 밑으로 하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을 그 루트 2파이로 나누는 녀석. 그 아, 녀석이 어, 그걸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그걸 증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함수가 아니고 그 함수다 정확하게. 그 음, 얘기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네, 일단은,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약간 뭐 연말이기도 하고 해서 조금 이렇게 짧게 할까라는 생각으로 최경 선생님도 오늘 조금 이제 준비를 못 하셨다고 하셔서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짧게 이 정도로 해서 저기 장경훈 교수님 네 이야기만 듣고 마치는 쪽으로 해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뭐 질문이나 코멘트 해주실 분들은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일단 레코드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